서 발끝까지 나타나는 통증들을 진단하는 요령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이고요. 골반이랑 고관절이 아플 때 그때 어떤 통증들이 나타날 수 있고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보통 골반이 아파요 혹은 뭐 고관절이 아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오는데 보통 이제 골반이 아프다 그러면 요 뒤 엉덩이부터 해가지고는 요 옆쪽 고관절 있는 데까지 혹은 앞쪽에 요 사회부까지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증들은 여러 가지 이제 근육통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척추에서 오는 혹은 꼬리뼈 쪽에서 오는 그런 통증들도 있을 거고요. 디스크나 TLJ 증후군 같은 신경학적인 통증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관절 주변에 있는 고관절이나 치골관절이나 천장관절이나 관절에 생기는 관절염도 있고요. 그 외에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나 아니면 골절이나 점액낭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하는 요령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골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골반은 뒤에 이제 허리를 골반뼈하고 이어주는 천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천골과 골반뼈가 이렇게 양쪽에 두 개가 붙어 있고요. 골반뼈를 가만히 보면 하나의 뼈인 것 같지만 발생학적으로는 세 개의 뼈가 나중에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뼈로 된다.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걸 장골이라고 부르고요. 앞쪽에 있는 거는 치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치골 사이에 붙어 있는 이 치골 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앉아있을 때 눌리는 이쪽을 이제 좌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뼈가 합쳐져서 이제 골반을 이루고 있고요. 이 골반뼈에 대퇴골두가 이렇게 딱 붙어서 고관절을 이루고 있죠. 해서 여기를 천장관절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를 치골관절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이제 고관절이라고 부릅니다. 총 3개의 관절이 있죠. 자, 이런 관절들을 탄탄하게 정말 아주 여러 개의 튼튼한 인대들이 이렇게 딱 이제 붙여놓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천장관절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아주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고관절도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 뼈만 보고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 때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이 골반이에요. 여자 골반이 조금 더 넓어요. 왜 그럴까요? 여자분들은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골반이 너무 작다 그러면 아기를 낳을 때 골반이 잘 안 벌어지니까 힘들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골반이 좀 넓고 가만히 보면 이게 남자 거고 이게 여자 거예요. 골반 넓이도 좀 다르지만은 아래쪽에 각도도 훨씬 넓고 남자들은 각도가 훨씬 좁죠. 그래서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 이 치골결합이나 천장관절이 쭉 벌어졌다가 다시 닫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아프겠죠. 해서 산후조리를 잘해야 되는 건 이렇게 늘어난 관절들이 좀 다시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회복을 시키는 거죠. 자, 가장 큰 근육은 대둔근이에요. 엉덩이 근육이죠. 그 다음에 그거를 적게보면 이렇게 중둔근이 붙어 있고요. 그걸 또 적게보면 그 안에 소둔근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둔근은 이렇게 3개로 되어 있고요. 또 중요한 근육으로 이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뇌폐쇄근, 외폐쇄근도 있고 이런 이상근 같은 경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이상근 밑으로 해서 쭉 뻗어나오는 이 노란 게 자골신경이에요. 그래서 허리의 문제가 아닌데도 이런 근육, 엉덩이 쪽의 문제로 인해서도 자골신경통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골반의 움직임이요. 앉아있을 때 앞쪽으로 골반을 움직였을 때 30도 정도가 앞으로 구부려질 수 있어야 되고요. 골반을 뒤로 했을 때 뒤로 한 15도 정도가 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골반이 잘 움직인다 그러면 허리를 쑥 숙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골반이 움직이질 않는다 그러면 허리만 가지고 숙이기 때문에 이게 앞쪽으로 쭉 수그러지지가 않고 골반이 허리를 숙이는데 좀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허리를 너무 과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허리병이 좀 잘 나타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골반하고 허리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자, 이제 고관절을 보면은 이 골반뼈에 속해처럼 마치 이렇게 딱 담화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은 아주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중을 버텨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체중을 잘 버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대퇴골두로 영양을 공급을 해주는 자그마한 동맥이 3개가 있어요. 혹시 이게 막히게 되면 대퇴골두에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면서 골두가 점점점 무너져 내리는 그런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고관절의 정상적인 움직임은 무릎을 쭉 핀 채로 구부렸을 때 90도까지는 구부러져야 돼요. 무릎을 구부리고 하면 조금 더 구부러져 한 120도까지는 구부러질 수 있어야 되고요. 쭉 폈을 때는 180도까지 펴져야 되죠. 안쪽으로 내외전 시켰을 때 40도, 외전 시켰을 때 45도, 다음에 외전 시켰을 때 45도, 내전 시켰을 때 30도 정도 움직일 수 있어야지 이제 정상입니다. 그래서 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 관절 문제를 평가하는 가장 첫 번째는 일단 그 관절이 잘 움직이는지 정상 각도 이상으로 잘 움직이는지를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골반이 중요한 거는 일단은 위에서 허리에서부터 상체에서 내려오는 무게를 양쪽으로 분산을 시키는 역할을 해요. 또 밑에서 올라오는 이 무게를 다시 위로 이제 올려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무게를 양쪽으로 골고루 50대 50으로 잘 분산을 시킬 수 있어서 가장 안정적이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집 지어 보셨나요? 집 짓는 거 본 적 있나요? 우리 건물 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기초공사 해야지. 일단 땅바닥을 고르게 평평하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건물을 세웁니다. 만약에 땅바닥이 기울어진 상태로 건물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이제 기울어지거나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골반은 우리 몸에서는 가장 밑바닥, 이런 땅바닥 역할을 해요. 이 골반이 균형을 잘 잡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척추도 똑바로 설 수가 있고, 골반이 기울어지게 되면 온몸이 다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이 한쪽이 내려가면 내려간 쪽에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가고 또 평평적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쪽 어깨가 내려오면서 이 목의 균형들도 다 이제 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골반 균형을 잘 잡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데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이제 골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증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근육통이에요. 근육통은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혹은 근육이 짧아져서 뭉쳐서 이제 아프다는 뜻이고요. 대둔근이 뭉쳤을 때는 엉덩이 주변으로 삥 돌아서 혹은 꼬리뼈 쪽으로 이제 통증을 느낄 때, 이때도 이제 대둔근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중둔근이 아프게 되면 허리 가운데 쪽으로 통증을 느낀다고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소둔근이 뭉치게 되면은 꼭 디스크처럼 다리 옆으로 타고 가든지 아니면 약간 뒤에서 옆쪽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이런 통증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꼭 해서 꼭 디스크하고 좀 착각을 하기가 쉽죠. 자, 대퇴근막 장근이 뭉치게 되더라도 무릎 옆, 대퇴 옆쪽으로 이제 아프게 되고, 꼭 무릎 옆에만 아파요, 바깥쪽만 아파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도 대퇴근막 장근의 손상을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이상근이 뭉치게 되면 엉덩이만 아픈 게 아니라 다리를 타고 쭉 땡기는 이런 게 내려오는데, 이 사이로 아까 좌골신경이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상근 문제가 생기면은 꼭 디스크하고 좀 비슷한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허리 쪽에 있는 기립근이나 다음에 요발형근이나 이런 게 뭉치더라도 통증을 엉덩이 쪽에서 느껴요. 자, 근육통들의 특징은요, 그 근육이 계속 힘을 쓰고 있는 자세, 주로 이제 앉아있는 자세죠. 계속 앉아있다 보면 둔근이 잘 펴지지가 않고 허리 쪽 근육들이 계속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엉덩이 쪽으로 아플 수도 있고, 허리를 숙이려고 하면 이 둔근이나 이런 허리 쪽에 있는 근육들이 잘 늘어나지 않아서 그때 이제 좀 통증을 느끼게 되고, 좀 서 있거나 허리를 뒤로 젖혀주면은 오히려 좀 편안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들이 굳어지게 되면 대체적으로 통증은 좀 뻐근하고 땡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죠. 자, 두 번째로 이제 흔한 거는 점액낭염이에요. 점액낭이라는 거는 하나의 기름주머니, 윤활유 역할을 하는 기름주머니가 점액낭인데요. 만약에 이제 이런 점액낭이 없다 그러면 근육이나 뼈하고 이제 근육이나 이 피부가 마찰을 빚으면서 이런 데 손상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움직임이 많은 데는 이런 점액낭들이 뼈하고 근육이나 피부의 마찰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좌골점액낭은 이 엉덩이 바로 밑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실 때 땅바닥에 닿는 그 위치, 거기에 이제 점액낭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가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 이제 초반에는 붓겠죠. 처음에는 조금씩 아프다가 점점 심해지는 경향들이 있고요. 의자나 땅바닥에 오랫동안 앉아 있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려고 할 때, 혹은 계속 똑바로 누워 있을 때, 그때 이제 거기가 절려서 이제 통증을 좀 느끼게 되고요. 다음에 아침에 막 일어날 때 그때 좀 뻐근하게 아파요. 근데 조금 이제 움직이거나 이러다 보면 좀 통증이 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 흔한 거는 대전자 점액낭염이에요. 대전자 점액낭염은 옆에 보면 이렇게 가장 튀어나온 뼈 있죠. 여기가 이제 대전자가 있는 부위인데, 거기에도 이제 점액낭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붓게 되면은 여기가 눌릴 때마다, 염증 있는 부위는 좀 이렇게 힘이 가거나 눌릴 때마다 통증을 느끼겠죠. 그래서 그쪽 다리로, 만약에 이쪽에 문제가 있다, 이쪽 다리로 힘을 쓸 때, 그때 이런 중둔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압박을 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앉아있거나 기대는 자세에서 통증을 느끼고요. 처음 몇 걸음을 걸으면 또 좀 나아져요. 근데 너무 많이 걸으면 또 거기가 좀 아픈 특징을 나타내고, 통증이 좀 다리 밑쪽까지 이렇게 내려오겠죠. 점액낭이 염증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아 눕게 되면 상당히 아프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요.